체코 남부 보헤미아. 불타바강이 크게 굽이 돌며 감싸는 곳에 체스키 크룸로프가 자리합니다. 붉은 지붕의 구시가지와 높은 바위 위에 거대한 성, 그리고 도시를 휘돌아 흐르는 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3세기 성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도시는 고딕과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흔적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 흐름을 따라 형성된 오래된 골목과 광장, 시민주택이 잘 남아있어 역사 중심지는 199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의 강은 프라하를 지나가는 바로 그 불타바강입니다. 오늘은 높은 성에서 시작해 안뜰과 강변, 오래된 구시가지까지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강과 성, 붉은 지붕의 도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풍경처럼 이어지는 모습이 더욱 분명합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낮은 수로와 정원, 오래된 석축 뒤로 성의 높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평평한 땅에 세운 궁전이 아니라 불타바강 위로 솟은 길고 좁은 바위 능선을 이용해 만든 성입니다. 자연 안반과 성벽이 맞닿은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성의 시작은 13세기 중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비트코프 가문의 한 갈래인 크룸로프 영주들의 성이었고, 이 가문이 끊어진 뒤 1302년 로젠베르크 가문이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약 300년 동안 로젠베르크 가문은 남부 보헤미아의 강력한 귀족으로 성장하며 성과 도시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조금씩 높아질수록 아래의 강과 지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걷는 길은 중세의 방어와 이동, 그리고 성의 생활 공간을 연결하던 지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은 귀족의 거처이면서 주변 영지를 관리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성의 안내도를 지나 문으로 다가갑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안뜰과 궁전, 회랑이 길게 이어진 복합체입니다. 문을 지나면 곧 시야가 열리며 성에서 내려다보는 구시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성이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를 풍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을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넓어집니다. 불타바강이 크게 휘어 흐르고 그 안쪽의 좁은 땅을 붉은 지붕의 집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도시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어선이었고,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길이었으며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과 집들도 반듯한 격자 모양이 아니라 강의 굴곡과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높은 성은 이 모든 공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자리합니다. 성과 강, 구시가지가 서로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바위 위의 성은 방어와 통치에도 유리했습니다. 성의 위치가 방어와 통치에 유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붉은 지붕 사이로 높게 솟은 첨탑은 구시가지의 중심에 자리한 성 비투스 성당입니다. 현재의 성당은 주로 15세기 전반에 후기 고딕 양식으로 세워졌습니다. 한쪽에는 영주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시민들의 신앙 중심지인 성당이 자리합니다. 그 사이에 광장과 시장, 주택과 좁은 골목이 이어집니다. 중세 도시를 구성했던 권력과 종교, 생활 공간이 한 화면 안에 함께 들어오는 셈입니다. 아래쪽의 불타바강에는 보와 물길도 보입니다. 강물은 생활용수와 수공업에 이용되었고, 도시 경제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가 특별한 이유는 유명 건축물 몇 채만 남은 것이 아니라 성과 교회, 강과 골목이 관계를 맺던 오래된 도시 구조 전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도시가 강의 곡선을 따라 자리 잡은 모습이 더욱 선명합니다. 이제 탁 트인 전망을 뒤로 하고 다시 성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높은 아치와 어두운 통로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한 번에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중세의 고딕 성 위에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건축이 차례로 더해졌습니다. 성 안을 걸으면 여러 시대의 흔적을 연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안뜰에 들어서면 벽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핏 보면 커다란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실제 석재가 아니라 회벽 위에 표현한 장식입니다. 이런 르네상스 장식 기법을 세우그라피토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색의 회벽을 겹쳐 바른 뒤 표면을 긁어내 선과 무늬를 만들고 명암을 이용해 돌과 건축 장식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특히 16세기 로젠베르크 가문은 오래된 중세성을 세련된 르네상스 궁전으로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문화가 보헤미아 귀족 사회까지 확산되었음을 이 벽면이 잘 보여줍니다. 벽면의 기둥과 돌무늬도 같은 효과입니다. 멀리서는 실제 입체 장식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평면 위의 그림입니다. 실제 돌을 전면에 쓰지 않고도 웅장한 궁전의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로를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안뜰이 나타나고 다시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건물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궁전이라기보다 여러 궁전과 부속 건물, 안뜰과 회랑이 길게 연결된 복합체입니다. 성주 가족의 생활 공간뿐 아니라 관리와 시종들이 일하던 곳, 창고와 마구간, 행정시설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또 하나의 작은 도시가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물마다 창문과 벽장식, 아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도 여러 시대에 걸쳐 계속 고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고딕의 구조 위에 르네상스 장식이 더해지고 이후 바로크 시대의 공간이 다시 덧붙으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한 장소에 겹쳐 남았습니다. 안뜰은 방문객과 행렬이 지나고 물품을 옮기며 서로 다른 건물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뜰은 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더해졌습니다. 로젠베르크 가문 이후에는 합스부르크 황실과 에겐베르크 가문을 거쳤고 18세기에는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긴 소유의 역사가 오늘날 성 안에서 서로 다른 건축 양식을 함께 볼 수 있게 한 배경입니다. 장식이 화려한 안뜰을 지나 더 넓고 밝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넓은 안뜰과 낮은 건물 사이로 체스키 크룸로프의 성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시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이 탑은 성과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가장 강렬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넓은 공간도 단순한 장식용 마당은 아니었습니다. 성의 일상을 유지하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물품을 보관하며 말을 관리하고 주변 영지에서 들어오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안뜰에는 과거 성을 실제로 운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겹쳐 있습니다.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안뜰 한쪽의 분수와 건물을 살펴봅니다. 큰 성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물은 음식을 만들고 생활하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했습니다. 성탑을 바라보면 귀족의 권위와 일상의 생활 공간이 한 장면 안에 함께 보입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의 가치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공간 안에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안뜰은 사람과 물품이 오가던 이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물은 성의 일상을 지탱했습니다. 이제 성의 출구 쪽으로 향합니다. 깊은 해자를 내려다보면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곰입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에서는 해자에서 곰을 길러온 전통이 전해집니다. 이는 로젠베르크 가문이 이탈리아의 오르신이 가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던 전통과 연결됩니다. 이탈리아어 오르소가 곰을 뜻해 곰은 가문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곰 해자는 성의 독특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곰 해자를 지나 성의 바깥쪽 공간을 내려갑니다. 귀족의 공간에서 성 아래 생활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방금 지나온 성의 건물들이 긴 바위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단순한 주거용 궁전이 아니라 남부 보헤미아의 넓은 영지를 관리하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팎에는 성주 가족뿐 아니라 관리, 시종, 장인과 노동자 등 많은 사람이 생활했습니다. 안내도와 넓은 마당을 지나면서 성의 중심부에서 점차 일상의 거리로 공간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중세와 근세의 성이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은 도시 위에 고립되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마을과 끊임없이 사람과 물자를 주고받으며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과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성과 아래 마을은 사람과 물자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였습니다. 낮은 건물과 상점이 이어지는 거리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성 아래에서 성장한 라트란 지역입니다. 성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과 장인, 상인들이 생활하던 성하 마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식당과 카페, 상점이 들어서 있지만 거리의 폭과 건물 배치에서는 오랜 도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귀족의 거대한 성과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 공간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보다 주민들의 일상에 가까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성하 마을의 모습입니다. 좁은 거리를 빠져나오자 다시 불타바강이 나타납니다. 성 위에서 내려다보았지만 이번에는 강이 높이에서 도시를 바라봅니다. 같은 공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강 건너에는 오래된 시민주택이 이어지고 그 위에 가파른 바위에는 거대한 성벽과 궁전이 길게 자리합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체스키 크룸로프 성이 험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세워졌는지 분명합니다. 불타바강은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배경이 아니라 방어와 교통, 생활과 생산을 가능하게 한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성과 마을, 구시가지를 이어준 다리 역시 도시의 이동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과거의 강은 생활과 생산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강변을 벗어나 구시가지 쪽으로 걸어갑니다. 시야에는 성탑과 교회의 첨탑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체스키 크룸로프에서는 어디를 걷더라도 이 높은 탑들이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좁은 골목은 계획도시처럼 반듯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걷고 말과 수레가 오가던 시대에 지형과 기존 건물을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폭과 높이, 창문의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처음에는 고딕식으로 세워진 집이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에 다시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대의 흔적이 겹쳐 보입니다. 오래된 거리와 필지 구조가 잘 보존된 점이 체스키 크룸로프 역사 도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광장이 열리거나 건물 사이로 강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오히려 중세 도시의 공간감을 전해줍니다. 좁은 골목이 넓어지면서 도시의 중심인 스보르노스티 광장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시장이 열리고 시민들이 만나며 행정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심이었습니다. 귀족의 중심이 성이었다면 광장은 시민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은 시민주택과 공공건물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앙에 높게 서 있는 것은 성모 마리아상이 올라간 흑사병 기념주입니다. 17세기 후반 이 도시를 휩쓴 전염병의 기억과 관련하여 18세기 초에 세워졌습니다. 과거 시민들에게는 재난을 기억하고 신앙을 표현하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광장 한쪽의 시청사는 이곳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광장을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길은 방향이 바뀌고 다시 강이나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불타바강이 거의 원을 그리듯 크게 굽이치며 구시가지를 감싸고 있고 그 바깥쪽에 높은 바위 능선에 성이 자리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지형을 바꾸기보다 그 안에 집과 길, 광장과 교회를 배치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역사적 공간을 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강이 굴곡이 골목의 방향을 만들고 높은 지형은 성의 위치를 결정했으며 다리는 생활권을 연결했습니다. 지도만 보아도 체스키 크룸로프가 왜 독특한 도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자연과 도시가 함께 만든 역사를 보여줍니다. 강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구시가지와 성탑을 바라본 뒤 다시 광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중앙의 성모 마리아상과 주변 건물을 가까이 살펴봅니다. 이 기념물은 흔히 패스트 기념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흑사병의 종식과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 기둥입니다. 그 아래에는 분수도 함께 자리합니다. 도시에서 물은 주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화재에 대비하는 데도 중요했습니다. 광장을 둘러싼 파스텔색 건물들은 시대에 따라 고쳐졌지만 비슷한 높이와 규모를 유지해 조화로운 풍경을 만듭니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가치는 성이나 교회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거리와 광장, 강과 건물의 관계까지 도시 전체의 역사적 구조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행정과 시장, 신앙과 기억이 모였던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시민들의 삶도 이 광장에 남아 있습니다. 광장을 떠나 좁은 거리와 상점 사이를 걷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오가는 길이지만 수백 년 전에도 사람들은 이 골목을 통해 시장으로 가고 강을 건너 성 아래 라트랑과 오갔습니다. 성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건물 사이로 높은 성벽과 바위 절벽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에서는 성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면 이제는 아래에서 성을 올려다봅니다. 시선이 바뀌자 화려한 궁전보다 험한 절벽 위에 세운 거대한 요새의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좁은 골목과 높은 성벽의 대비도 체스키 크룸로프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성과 시민의 생활 공간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었는지도 이 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가로 나오자 절벽 위에 성과 함께 거대한 아치 구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의 망토다리, 체코어로 플라슈티오비 모스트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여러 층의 아치가 가로지르고 그 위로 건물처럼 닫힌 회랑이 이어집니다. 단순히 사람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아니라 서로 떨어진 성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복합 건축물입니다. 현재와 같은 닫힌 구조는 주로 18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망토다리는 성의 4번째와 5번째 안뜰 사이를 이어 계곡으로 나뉜 공간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아치가 자연 안반 위에 이어지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망토다리 바로 아래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아치 사이의 길과 자연 안반, 높은 석벽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다리 위에는 단순한 통행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여러 공간을 이어주는 회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회랑은 궁전의 가면무도 회장과 바로크 극장 쪽을 연결했고 더 높은 통로는 성의 정원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귀족들은 밖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궁전과 극장, 정원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망토다리는 교통시설이면서 동시에 궁정 생활을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바위 절벽과 인공 구조물이 하나처럼 맞물린 모습에서도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체스키 크룸로프 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다리는 성의 여러 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토다리를 올려다봅니다. 13세기의 중세성에서 르네상스 궁전과 바로크 회랑까지 이곳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불타바 강을 따라 성장한 시민들의 도시가 이어집니다. 강과 바위, 성과 광장, 오래된 골목과 집들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곳, 체코 남부의 체스키 크룸로프였습니다.